드론 작전 사령부에 대한 포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여전합니다. 포천시 의회는 국방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 검사 결과 경기 북부 의심 우편물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동두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하는 공간으로 체육센터를 꾸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형으로 추진합니다. 양주시는 참여 의사가 있는 인근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섭니다. 포천시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바탕으로 지역의 첨단 방위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포천시 의회가 드론 작전 사령부 배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포천시 의회는 국방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포천시 의회가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 포천 배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3%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38.8%, 반대 40.9%로 반대가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재창 포천시 의회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한 만큼 국방부를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배치에 따른 주민 피해나 요청 사항 등 국방부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포천시의 발전. 이제는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와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실리적으로. 백영현 포천시장도 드론 작전 사령부 주민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최근 드론 작전 사령부 포천 배치와 관련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던 포천시 의원들과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시민이 원하는 모습이라며 상생협의체 구성에 공감했습니다. 포천시는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가 주민 화합을 위해 제안한 상생협의체 구성, 국방부가 상생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해 물질 의심 국제 우편물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역에서 수거된 국제 우편물 290점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탐지 등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우편물 안에는 인조 손톱과 미니 담요 등의 물품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해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했습니다. 고덕근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장은 주문하지 않은 국제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해 주길 요청드린다며 혹시 상자를 개봉한 경우에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가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동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최근 제3차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사업 형태와 부지 선정 평가 기준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추진위에서 양주시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과 같은 광역 공동형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참여 의사가 있는 인근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 지원 사업 범위 등을 결정한 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에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에서 이름을 따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뜻하는데요. 동두천에도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양혜란 과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예,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힐링센터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 분들이나 장애인 보호자들이 대기하실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무더위 쉼터로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수중 운동실은 성인용 1면, 아동용 1면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체육관은 탁구, 배드민턴, 농구, 보치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치아 시설은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서 장애인 스포츠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이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과 100m 조깅 트랙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실 1개, 동아리실 2개가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지역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반달비 체육센터 인근에 장애인 복지관 분들도 자주 들르셔갖고 이용하는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인근의 시민들은 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문의가 많으세요. 현재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력 단련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분들이 어우러져서 이용 중이고 장애인 복지관 댄스 프로그램 일부를 다목적실과 동아리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경기도에서는 첫 사례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도 큽니다. 지역 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동두천시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우리 동두천시 반다비 체육시설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시범 사례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모범 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이해와 공감으로 시민을 힘나게 하는 지역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시 양혜란 문화체육과장이었습니다. 댐에서 마치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물. 계속되는 장맛비에 물을 가뒀던 전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홍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물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질을 우선한 규제 중심이냐, 수자원 개발과 관리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환경부가 도맡고 있는 국가 물관리를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독립된 권한 없이 환경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자원청 같은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물관리 실패의 원인을 서로 탓하기보다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률을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돌려주는 보험 상품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무주택 청년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주시는 26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 소재 제조기업 기반 중소기업인데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 임차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됐고 현재 동두천에서는 1개의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